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영 체감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경영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또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지원책은 뭔지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충남 지역 소상공인 330명에게 지난해 경영 상황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82.7%는 경영 체감도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답변이 85%를 넘었고 증가는 5.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절반 이상은 매출이 20% 이상 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거의 이제 거의 버티는 수준? 사람이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이렇게 안 돌아다니신다고 해야 되나? 네, 특히 요 주변 가까운 데서 터지니까 더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충남도의 피해 지원 정책에 대해선 부실했다는 평가와 보통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만족한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지역 화폐 확대였습니다. 이어서 자금 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 점수가 높았습니다.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홍성 사랑 상품권은 매출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성 사랑 상품권이 올해부터 이제 발행이 되었고 우리 명동상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 환경은 어떻게 예상했을까?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침체될 것이라고 답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희망하는 지원책을 물었습니다. 경영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자금 지원이 가장 많았고 각종 보험료 지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충남 소상공인들은 경영 유지, 경영 축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정책 설계, 그다음에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1:1 면접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거리 두기는 완화됐지만 코로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확대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75살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무상교통이 당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살부터 18살까지. 당진 시민 16만여 명 가운데 13%인 2만 1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시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별도 충전 없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당진 지역 아동 청소년들은 환승까지 포함하면 하루 최대 4번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무상교통은 특히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월 5만 원가량 드는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지원이라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아이들 이제 1인당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지원된다니까 진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무상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은 21억 원. 여기에 현재 충남도가 검토 중인 청소년 교통비 50%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은 더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시책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당진시는 이동권 보장과 환경비용 절감에 목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출근길, 통학길의 교통체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 없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이어 교통 분야까지 확대된 당진시 무상복지. 아동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는 당진시 통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산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민항건설이죠.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역에서는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산의 이웃 지역인 태안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충남. 서산 군비행장을 활용한 민항 유치를 5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이 입증됐지만 지난해 기재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서산시의회가 정부의 민항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인천이나 청주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목을 끄는 건 태안군 의회도 동참하고 나섰다는 것.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공항이 들어서면 대표 관광지 안면도까지 차로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광객을 2000만 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해미에 민항기가 취항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태안에 찾아와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지 않을까. 이에 대한 서산시의회 반응은 고무적입니다. 상생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민항 이슈를 충남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날 한번 건의문을 좀 채택을 해서 좀 이슈화를 시키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협의점이 돼서요. 오늘 같이 함께 결의문을 채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 15개 시군의 의장단 협의회에다도 부탁을 해서 결의문을 충남 도민의 염원을 좀 한번 더 좀 모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항건설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은 상황. 서산시는 정부 종합계획과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충남도와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 민항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력하여 공항 건설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보완하고 충남도와 서산시의 수건 사업인 민항건설. 이웃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출생 인구가 10% 넘게 줄었는데요. 인구 감소로 생존 위기에 몰린 전국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인구 3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청양군. 해마다 6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늦추기 위해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내놨습니다. 첫째 아이 5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섯째 이상 낳으면 3천만 원을 최대 4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장려금과 아동수당, 각종 장학금까지 모두 합하면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출산 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이나 인구 증가가 발생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또 아동 수당이라든지 또 보육에 관련된 각종 수당과 또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담 기관 설립과 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 대응센터를 출범해 인구 문제 전반에 걸쳐 중심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조세 등 특례 지원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문제도 국가의 임무로 선포를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쭉 일자리를 만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국가에서 펼쳐줘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이래 건의하고 금전 지원부터 법 제정까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자체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이 1명을 겨우 낳는 셈인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 배방읍에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4월 첫 삽을 뜬 뒤 현재 공정률 약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 면적 기준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에 15만 원. 신혼부부가 들어와 아이를 1명 낳으면 임대료 절반이 감면되고 2명을 낳으면 전액 무료입니다. 결혼과 출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오는 9월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6 타입과 44 타입, 59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9 타입의 경우 C, D 타입 같은 경우는 복층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층간 소음 방지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행복주택 1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매입형은 서산과 천안 등에서 20세대만 시범으로 추진했는데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산처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형의 경우 예산과 홍성, 당진 등에 900세대가 들어섭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예산에선 옛 충남고속 정비공장을 활용해 75세대 규모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신혼부부 주택을 건축하면서 그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도 정비하고 또 젊은 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인구도 증가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충남의 혼인 건수는 9,800여 건, 합계 출산율은 1.1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주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 헬스케어 산업. 아직까지 우리는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선진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지역 태안에서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트 등 태안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로 선정된 지 3년여 만입니다. 건립 위치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1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소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먼저 해수풀이 들어섭니다. 이곳에선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 질환을 개선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소금과 머드 같은 해양 자원을 활용한 마사지와 피부 미용 시설도 마련됩니다. 특히 나무가 썩어 진흙처럼 된 천연 자원 피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안에서 발견된 만큼 차별화된 자원으로 적극 내세울 계획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흙을 피트라고 해요. 약 한 25만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피트를 활용해서 근골격계의 통증 완화라든가 피부 미용에 널리 쓰이는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그런 물질이에요. 태안의 또 다른 강점은 해양치유 협력지자체 중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이미 충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 649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4천여 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형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자원과 산림자원 그리고 농어촌 모든 자원을 함께 어우러가는 종합 관광 레저의 해양치유단지가 될 것이다. 태안해양치유센터의 목표 완공 시점은 2023년. 오는 10월 첫 삽을 뜰 예정인 가운데 태안군이 미래 신산업인 해양 헬스케어를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의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광역시도의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충남도는 8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전북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인근 세종의 안전띠 착용률은 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대전도 8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6%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분석됐다며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당진과 평택을 잇는 서해대교에 이어 제2서해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제2서해대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해저터널과 육상 교량 등 구체적인 건설 방식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국도 77호선과 만나면서 원산 안면대교와 보령 해저터널로 연결돼 서해안 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국토교통부에 제2서해대교 건설을 공식 요청할 방침인데요.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아산만에 제2서해대교를 건립할 경우 대기오염 비용 감소 등 하루 평균 14억 원의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15억 원을 지원해 8,8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 제조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이 절반을 차지해 주를 이루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4% 증액해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부에서 가입받을 계획입니다.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은 거래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남 지역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양극화 해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지난해 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근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당연직과 경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매달 한 번 이상 채식의 날이 운영됩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채식의 날 식단은 고기를 빼고 단백질은 콩이나 두부로 대신하는 등 모든 반찬을 채식으로 꾸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식단 구성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아이들이 채식을 기피하는 점을 고려해 채식의 날 외에 생태환경 교육과 영양 식생활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25대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기업, 단체입니다. 25대 중 3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당 보조금은 3,250만 원으로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와 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가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도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분야는 일상생활과 복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입니다. 공모는 누구나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